동안 건강환자 진행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비골신경병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비골신경병증은 뭐냐면요, 주로 표현하는 게 다리가 저린데 어디가 저리면 다리 옆으로 저려요 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임상에서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는 내가 종아리 옆이 저렸는데 라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제일 첫 번째로는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봅니다. 허리에서 4, 5번 사이가 눌리게 되면은 다리 옆쪽으로 저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는데 뭐 디스크가 별로 없다, 디스크에 관계되는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게 오늘 얘기해드릴 비골신경병증이에요. 자, 비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다리 뒤로 우리가 좌골신경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좌골신경이 쭉 내려와서 종아리 오금 뒤에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뒤로 내려가고 하나는 다리 옆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리 옆쪽으로 휘어져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비골신경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다리 뒤로 내려가는 신경, 요거는 그냥 그대로 좌골신경이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갈라져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갈라지기 전에를 총비골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막 갈라져서 오른쪽, 요 무릎 옆에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뼈 있잖아요. 그 뼈 바로 밑에를 지나가요. 그래서 고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두 갈래로 갈라져서 안쪽 깊숙이 가는 거를 신비골신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오는 걸 천비골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비골신경은 총 종류가 세 가지예요. 어느 단계에서 막혔느냐,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무릎 옆에만 저리기도 하고요. 혹은 종아리 옆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리기도 하고요. 신비골신경은 여기에서 안쪽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별로 감각이 없다가 어디에서 이제 빠져나오냐니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딱 요만큼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만큼만 감각이 무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요 근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비골신경에 어딘가가 이제 막혀 있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골신경 단계에서 막히게 되면은 이 무릎 옆쪽으로, 다음에 천비골신경 단계에서 막히게 되면은 다리 옆쪽으로 쭉, 그 다음에 이제 신비골신경에 막히게 되면은 발가락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만 좀 감각 이상이 생기죠. 신경은 얼마나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좀 아파요. 찌릿찌릿한다든지 따끔따끔한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되고요. 신경 손상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감각 이상이 갇혀요. 뭔가 약간 좀 무딘 감각도 오고 혹은 뭔가 화끈거린다든지 통증도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통증이 없어요. 아프지는 않아요. 대신에 감각이 이게 영 남의 다리 같아요. 만져도 내 살을 꼬집는 건지 이게 남의 살을 꼬집는 건지 해서 그런 이제 감각의 이상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경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비골신경은 그렇게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기도 하지만 운동신경이기도 해요. 특히 발목을 뒤로 젖히는데 사용되는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목을 뒤로 젖히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발목은 젖힐 수가 있는데 왼쪽 발목은 젖혀지지가 않죠. 이거를 우리가 풋드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자기 중풍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비골신경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해서 풋드랍이 되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자꾸 가다가 발끝이 이렇게 바닥에 채여요. 이런 증상이 보이고요. 또 슬리퍼 같은 거를 슬리퍼를 신으려면 발목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슬리퍼가 자꾸 나도 모르게 벗겨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걸을 때 자꾸 다리가 걸리니까 걸음걸이도 다리 한쪽을 좀 높이 들고 걷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걸음걸이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진료실 문을 들어올 때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걸음걸이는 혹시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죠. 자, 이 비골신경 손상은 은근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릎 옆에 이 튀어나온 뼈 바로 그 밑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가다가 이런 상모서리나 이런 데 쾅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그 뒤부터 이제 발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비골신경 손상이 되신 분을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은 좋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나타나고, 또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나타나고 자꾸 반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될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집집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정장을 입는데 항상 판타론 스타킹을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판타론 스타킹이 어디 아까 그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꽉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니까 이게 낫지 않고 자꾸 자극을 받았던 거라. 그래서 스타킹을 좀 바꿔 신어보세요. 뭐 발목 스타킹을 신던지 아니면 아예 좀 높은 높이 팬츠 스타킹 같은 걸 신던지 해보세요 했더니 그 뒤로 이제 다시 재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킹으로 너무 꽉 조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캐스트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자꾸 닿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항상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 비골신경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방법은 근전도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근육이 실제로 잘 움직이는지 혹은 신경전도를 직접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는데 임상에서는 굳이 이런 비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감각이 얼만큼이나 둔한지 그 범위를 측정을 하고요. 보통 신경이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보면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톡톡 두드려서 그런 티넷 사인이 나타나는지로 간단하게 검사를 해낼 수가 있죠. 자, 치료는 이제 신경병증으로 신경 손상을 해가지고는 찾아왔다 그러면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치료가 주겸약침이에요. 주겸약침이 고농도 알칼리 이온인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신경을 바로 안정전이로 바꿔주고요. 혹은 신경을 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년쯤에 졸업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풋드롭이 왔었어요. 근데 2년이나 됐어요. 오른쪽 다리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세요. 정형외과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 다녀봤는데 이제 허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다 디스크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사진상에 이제 디스크가 명확하고 증상이 그러니까는 저도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처음 한 달 정도 치료를 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는 비골신경을 두드려봤더니 비골신경에 티넷 사인이 나타나면서 신경 손상, 말초신경 손상이 있구나. 해서 비골신경의 주겸약침을 치료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이제 걸음걸이가 회복돼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분이 한 2번 치료를 그렇게 회복된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주겸약침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경이 너무 이렇게 꽉 엉겨 붙어가지고는 신경이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 사이를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근육을 잦은 손상을 당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신경이 엉겨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침 끝에 조그마한 끌이 달린 이런 도침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해서 엉겨 붙은 신경 주변을 이렇게 살짝 뜯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또 신경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안이 한번 헐면은 잘 아물지를 않는다든지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분들은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재생력을 좀 높여주는 한약 종류를 같이 사용을 해가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아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리 옆이 자꾸 저려, 자꾸 감각이 이상해.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원이요. 어디요? 네, 어깨동무원형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죠. 주변에 보니까 자꾸 다리 감각이 이상하대요. 그런 분을 만나서 어디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다리 옆이 자꾸 감각이 저리고 막 둔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어디를 소개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손을 딱 잡고 혹은 이제 어깨동무하고 오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병원 소개시켜서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해드릴 수 있게 정성껏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나누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